오늘 4월 27일이죠. 자유한국당이 제2차, 지난주에 이어서 2차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모습이 보이고, 무대 설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나 이런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스피커, 이런 부분. 그래서 일치월장하고 있다. 점점 잘해주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정치 초보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좀 이상한 햇볕 정책 같은 걸 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웠는데, 이 햇볕 정책은 이제 싹 잊고 완벽한 투쟁 모드로 가고 있어서 차라리 저는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든 이후에 어떻든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야당다운 면모를 보이겠구나 하고 일정 부분 안심이 되는 것도 있고, 황교안 당대표의 발언이 점점 이제는 정치인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실 관료 티를 너무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해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그리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을 텐데 어떡할 건가,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꽤 빠른 속도로 실력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속된 말로 레벨업이 되고 있어요. 황교안 당대표도 그렇고, 지금 싸워본 적도 없고 이런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어쨌든 밤샘 농성도 좀 하고 지금 몸싸움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 좀 싸움도 해봐야지 늘지 않겠습니까? 맨 싸움 같은 거, 투쟁 같은 거, 시위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제 막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몸도 좀 풀리고 뭔가 이제 좀 웜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제대로 된 투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저도 그런 기대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 투쟁에서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좌파들이 했던 촛불 집회만큼의 화력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이유예요. 촛불 집회는 누가 뭐라 해도 당이 나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아니지만 전교조, 민노총 이런 사람들, 좌익단체, 좌익 시민단체들이 모여갖고 뻥튀기도 하고 온갖 쇼를 해서 민주당과 실질적으로는 약간 야합이 돼서 뭔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뭔가 하면서 콜라보레이션을 만들면서 이런 촛불 집회가 커진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나선 게 촛불 집회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촛불 집회는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확산된 거다. 그 안에 확산이 되고 나서 보니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동참한 모습, 시민이 만들고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 거들어주는 모습, 같이 참석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촛불 집회였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집회는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판을 깐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당원들이 모여서 다들 빨간 옷 입고 빨간 넥타이 하고 빨간 뭔가 드레스 코드를 맞춘 다음에 당원들끼리의 파티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느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뭔가 집회를 하느냐, 이 프레임이 아예 애초에 달라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뭐라고 떠든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느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부터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좌파 단체들, 전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이런 것처럼 긴밀하게 우파, 보수 단체와 일반 시민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민단체와 자유한국당이 좀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촉발을 문재인 아웃, 문재인 스톱 이런 거를 일반 시민단체가, 보수 시민단체가 먼저 만들어서 판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황교안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좀 마이크 한번 잡고 좀 얘기 좀 하는, 옛날 촛불 집회처럼 이렇게 하면 국민의 목소리를 자유한국당이 대변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베스트였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파는, 보수 지형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깃발을 꽂고 인원을 동원해서 당원들끼리 모여서
당원들이 엄청난 5만 명 막 이런 당원들이 모여갖고 집회를 하는 그야말로 정치판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못했다고 할 생각은 없어요. 뭐 지금 환경에서, 지금 만들어진 환경에서 보수파 일반 시민단체들이 이런 판을 만들 수 없으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판을 깔아서 이렇게 키운다? 이거는 뭐 차선책으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는 나름대로 황교안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최선을 다했을 거다.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생했다, 뭐 잘했다, 이 정도면 뭐 열심히 하고 있다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런 프레임 차이 때문에 촛불 집회만큼의 파급력과 이런 이슈 파이팅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좀 공감을 사는 이런 부분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당 지도부가 명확히 인지를 하고 이 판을 앞으로도 다음 주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이걸 하해 가면서 이 모양을 자유한국당이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리고 정치 투쟁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보다는 국민들의 일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 못하면 파급력이 결국에는 제한적일 뿐일 수밖에 없고 마치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국 집회, 태극기 집회야말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씨알이 안 먹혔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커져 나가다가 인원은 무진장 많이 모였는데 일반 국민들의 공감은 별로 못 얻는 이런 집회로 끝날 수도 있으니 이런 것까지 잘 고민을 해서 이 판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잘 이끌어 나가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권력이라는 것은 투쟁에 의해서 권력은 투쟁을 해서 여기서 승자가 얻어가는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이것을 선거라는 공정하고 자유롭고 일반 시민들이 투쟁을 하되 폭력적이지 않은 정당하고 그래도 아름다운 방법으로 정권 교체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좀 바뀌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말하자면 권력의 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네들 밥그릇을 건드리니까 드디어 이제서야 좀 투쟁을 하는구나 이런 비아냥을 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전에 국회의원 그 자리가 걸리지 않았을 때는 아주 미약한 투쟁력을 보이다가 그야말로 자기들 배지가 걸려있는 문제가 일어나니까 패스트트랙이죠. 여기에 선거 개편, 뭐 선거 제도를 바꾸는 이런 게 들어오니까 미친듯이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지네들 밥그릇, 지네들 배지를 건드리려고 하니까 이제야 좀 투쟁을 하는구나. 이런 식의 인식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전에 너무 투쟁력이 약했으므로 감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앞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투쟁력을 보여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업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는 와중에도 가만히 샌님처럼 있다가 앉아서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권력이라는 것은 투쟁으로서 원래 얻는 것이기 때문에 투쟁을 하는 게 맞다. 오히려 햇볕 정책, 내가 너한테 굉장히 젠틀하게 아름답게 대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좀 잘해줘. 이런 식으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이상주의적인 발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스탠스를 바꿔서 투쟁으로 간 것은 이유야 어떻든 구석에 몰려서 어쩔 수 없었든지 간에 이것은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촛불 집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집회는 자유한국당의 그야말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가 선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일단 멋있어져야 돼요. 자유한국당의 가치, 자유한국당의 이념을 일반 국민들이 인지하게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자유한국당이 대한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이 비전이 있는 정당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당원들이 많이 모이고 이게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고 50만 명이 돼도 별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이 탄핵 프레임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 탄핵을 수용할 건지 말 건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서 그야말로 통치의 정당성을 얻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3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골수 우파 지지층 외에는 지금 지지를 못 끌어오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통치의 정당성을 다시 얻어야 됩니다. 탄핵으로 잃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잃어버렸던 통치의 정당성을 다시 되찾아오고, 그리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때만이 소위 말하는 중도나 아니면 지금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야지만이 일반 국민들이 이 자유한국당의 집회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것을 곱게 봐주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굉장히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난투극이 벌여지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때 이 쓴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비전과 희망과 미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앞서 통치의 정당성,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통치의 정당성이 있는 정당이다 라는 것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 통치의 정당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아무리 민주당이 못해도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더 싫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탄핵을 제발 좀 정리하시라. 그냥 덮고 가지 말고 꼭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강압적으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것도 무릅쓰고 지금 사보임을 했다 보니까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거기다가 민주평화당인가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패스트트랙은 아직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선거제 개편안은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음 총선까지는 아마도 선거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는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이건 천만다행인데 여기서 안심할 게 아니고 이것 말고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명확히 알리고 이 뒤에 이 실정에 대한 대안을 같이 세트로 묶어서 제시를 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호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집회를 하니까 언론들이 다 와서 써주잖아요. 이 언론들, 이 기자들이 이 연설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감동을 먹어야 돼요. 이 기자들을 그야말로 자유한국당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자들을 내치고 너네는 기레기야. 너네가 무슨 이렇게 하면서 이 기자들을 나쁜 놈으로 몰 게 아니고 악마의 기레기 이런 걸로 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장이 되어야 된다. 이 투쟁이, 장의 투쟁이. 아무리 지금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막 노력을 하고 해도 기존의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정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의 약간의 중도표를 끌어오는 거,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누가 뭐라 해도 공중파와 일반 언론을 잡지 못하면 그야말로 이 기울어진 언론의 운동장을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리기는 어렵고, 유튜브를 보지 않는 민심들까지 얻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연설을 할 때 이 장소에 있는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연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와 있는 기자들, 그리고 이 연설을 듣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 사람들에게 감동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연설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시길 제가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연설 잘하고 있어요.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베테랑답게 멘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내뱉는 그런 아주 잘 짜여진 멘트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는, 여기에 이것을 촬영하고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연설을,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연설을 준비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고 더 이 집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